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엔비디아의 AI 제국을 비판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순환금융. 칩 회사가 AI 클라우드 회사에 돈을 넣습니다. 그 클라우드 회사는 같은 칩 회사의 장비를 사거나 빌립니다. 그러면 칩 회사의 매출 스토리는 강해지고 클라우드의 가치는 올라가고 시장은 이걸 진짜 수요처럼 봅니다. 돈이 한 바퀴 도는 구조죠. 그동안 이 이야기는 거의 엔비디아 이야기였습니다. 코어위브, 니비어스, 네오클라우드, GPU 담보 대출. 그런데 2026년 6월 10일 이 고리에 AMD가 걸어들어왔습니다. 이름은 텐서웨이브. 라스베이거스의 AI 클라우드 스타트업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기준으로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B를 받았고 투자 후 기업 가치는 15억 5천만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공동 리드에는 AMD 쪽 자금과 매그네탈 캐피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AMD가 돈을 넣은 이 회사는 엔비디아 GPU를 단 한 개도 쓰지 않습니다. AMD 하드웨어와 AMD 소프트웨어만 씁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AMD가 돈을 넣으면 텐서웨이브는 AMD 칩만 사고 그 매출이 다시 AMD의 AI 스토리를 키우고 스토리가 커지면 AMD가 투자한 텐서웨이브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입니다. AI 인프라 시장은 진짜 고객을 찾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칩 회사들이 자기 고객을 직접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텐서웨이브부터 봅시다. 2023년 창업, 대표는 데렉 호튼,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를 28세 창업자로 소개했습니다. 정체성은 선명합니다. 엔비디아를 안 쓰는 AI 클라우드. 이건 꽤 과감한 포지션입니다. 지금 AI 인프라의 표준 언어는 거의 엔비디아 CUDA이기 때문입니다. 개발자는 슈다에 익숙하고 모델은 엔비디아 환경에서 먼저 최적화되고 투자자는 엔비디아 GPU가 깔린 데이터 센터를 더 쉽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28세 창업자는 반대로 갑니다. AMD 인스팅트 GPU를 쓰고 AMD의 록겜 소프트웨어 스택만 씁니다. 모두가 깔아놓은 엔비디아의 도로를 버리고 AMD가 새로 깔고 있는 도로 위에서 AI 클라우드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텐서웨이브는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의 세 곳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합니다. GPU는 약 1만 개, 전력 기준으로는 14메가와트 규모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큰 숫자는 아닙니다. 요즘 빅테크가 말하는 단위는 수백 메가와트, 기가와트니까요. 그런데 텐서웨이브가 이미 확보했다고 밝힌 임대 용량은 500메가와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기가와트까지 키우고 싶다고 합니다. 여기서 장면이 바뀝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회사는 14메가와트짜리 작은 AI 클라우드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가격을 매기는 건 2기가와트짜리 미래입니다. 현재의 서버가 아니라 아직 짓지도 않은 전력 계약과 데이터 센터 껍데기와 장비 발주 가능성에 값을 붙이는 겁니다. 이게 AI 인프라 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짓지도 않은 미래의 값을 매기는 거. 그거 원래 주식시장이 제일 잘하고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베팅은 길게 놓고 보면 대체로 위로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AMD가 들어왔습니다. AMD 입장에서 이 투자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의 압도적인 표준입니다. GPU 성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CUDA 생태계, 개발자 습관, 클라우드 공급, 고객 신뢰까지 전부 묶여 있습니다. AMD가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도 고객이 이걸 어디서 대량으로 빌려 쓰냐고 물으면 답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AMD에는 AMD 전용 클라우드가 필요합니다. 고객이 AMD 칩을 직접 사지 않아도 텐서웨이브 같은 클라우드에서 빌려 쓰면 됩니다. 개발자는 ROCm 환경을 경험하고 기업은 엔비디아보다 싼 대안을 테스트하고 AMD는 우리 칩도 실제로 돌아간다는 사례를 만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산업 육성입니다. 초기 생태계에서 공급자가 수요를 키우는 건 흔한 일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충전망에 투자하듯이. 문제는 단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개발자 콘퍼런스 후원비가 아니라 전력망과 부동산과 GPU와 부채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500메가와트는 작은 스타트업이 가볍게 감당할 숫자가 아닙니다. 2기가와트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원전 한두 기에 가까운 전력을 생각해야 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벤처 투자가 아니라 AMD가 자기 칩이 들어갈 미래의 데이터 센터 자리를 미리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이 구조의 중심에 있습니다. 베런즈는 이번 AMD와 텐서웨이브 투자를 두고 엔비디아가 코어위브와 네비어스 같은 네오 클라우드에 투자한 방식과 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닝스타의 브라이언 콜렐로는 엔비디아와 코어위브의 관계를 단순한 원보다 더 복잡한 그물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AMD는 지금 그 그물의 작은 버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차이는 규모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거대한 현금 흐름과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고 코어위브는 AI 인프라의 상징이 됐습니다. 반면 AMD와 텐서웨이브는 아직 도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첫 번째 얼굴은 경쟁 촉진입니다. 엔비디아 독주가 너무 강하니까 AMD가 대체 클라우드를 키우는 건 시장 전체에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엔비디아 말고 다른 선택지가 생기고 AI를 돌리는 비용도 낮아질 수 있고 CUDA에 묶여있던 생태계가 조금씩 열릴 수도 있습니다. 텐서웨이브가 성공하면 AMD는 처음으로 자기 칩을 대량으로 빌려 쓸 수 있는 곳을 갖게 됩니다. 이건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얼굴은 수요의 착시입니다. 문제는 그 고객이 진짜 최종 고객인지 아니면 칩 회사가 만든 중간 고객인지입니다. 텐서웨이브가 AMD 칩을 많이 산다고 해서 그게 곧 AI 기업들의 실제 사용량 증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지을 수 있습니다. GPU는 꽂을 수 있습니다. 전력 계약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서버를 누가 매일 돈 내고 쓸 겁니까? 제 답은 사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씁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으니까요. 다만 그게 언제냐, 그게 진짜 문제죠.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AI 인프라 버블 논쟁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 시장은 발표 금액에 취합니다. 몇억 달러 투자, 몇백 메가와트 용량, 몇 기가와트 계획, 몇만 개 GPU. 숫자는 큽니다. 그런데 숫자가 크다고 수요가 진짜인 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는 먼저 짓고 나중에 채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채울 고객이 충분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모든 숫자가 반대로 작동합니다. 500메가와트 임대 용량은 자산이 아니라 고정비가 됩니다. 2기가와트 계획은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자금 조달 압박이 됩니다. AMD 전용 클라우드는 차별화가 아니라 고객 풀이 좁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MD가 넣은 돈은 생태계 투자가 아니라 자기 매출을 앞당겨 보이게 만든 돈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AMD가 불법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벌어지는 일은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산업 전략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아니라 투자자가 이 매출의 질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입니다. 칩 회사가 아무 관계없는 고객에게 팔아서 생긴 1달러와 칩 회사가 투자한 클라우드가 그 칩을 사서 생긴 1달러는 정말 같은 1달러일까요? 하나는 외부 수요고 하나는 생태계 내부 순환입니다. 버블은 보통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할 때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그랬습니다. 회사들이 서로 광고를 사고 서로 장비를 사고 서로 트래픽을 만들어줬습니다. 매출은 있었습니다. 계약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매출이 최종 소비자의 지갑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같은 버블 안에 다른 회사 지갑에서 나온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지금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 고객은 누구이고 그 GPU는 4년 뒤에도 같은 값을 할 것인가? 닷컴 때와 토시까지 닮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닷컴 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과잉 투자된 건 광 케이블이었습니다. 한번 묻으면 수십 년을 갑니다. 그래서 거품이 꺼지고 회사들이 사라진 뒤에도 그 케이블은 그대로 남아 다음 10년의 인터넷을 떠받쳤습니다. 낭비가 결국 자산으로 바뀐 셈이죠. AI는 다릅니다. 핵심 자산이 GPU이기 때문입니다. GPU는 케이블처럼 늙지 않는 물건이 아닙니다. 두어 해만 지나면 다음 세대 칩에 밀리고 가만히 꽂아두기만 해도 전기를 끊임없이 먹습니다. 쓰지 않아도 돈이 나가고 시간이 갈수록 값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지나간 GPU 담보대출이 여기서 무서워집니다. 담보로 잡은 GPU가 해마다 늙는 자산이라면 빌려준 쪽도 빌린 쪽도 시간에 쫓깁니다. 닷컴은 빈 케이블을 깔아두고 10년을 기다릴 수 있었지만 AI는 그럴 수 없습니다. GPU가 낡기 전에 진짜 고객이 와서 매일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 많은 장비는 자산이 아니라 전기 먹는 고철이 됩니다. 그런데 닷컴 얘기 꺼낸 김에 하나만 더. 그 거품이 다 터지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그것도 몇 번이나 갈아치웠습니다. 거품은 꺼졌어도 한번 깔린 인프라와 지수는 결국 더 위로 갔습니다. 고철이 된 GPU도 분명 나오겠지만 그 위에서 다음 사이클이 또 시작됩니다. AMD와 텐서웨이브 거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순환금융이 엔비디아만의 특이한 전략이 아니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AI 칩 경쟁 전체가 고객을 직접 키우는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엔비디아가 자기 생태계를 키웠고 AMD도 자기 생태계를 키웁니다. 다음에는 다른 칩 회사들도 비슷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선순환이면 엄청난 산업이 됩니다. 엔비디아 독점이 깨지고 AMD 생태계가 커지고 AI 컴퓨트 가격이 내려가고 더 많은 기업이 AI를 실제 업무에 씁니다. 그러면 오늘의 순환 투자는 시장을 키운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되먹임이면 위험합니다. 실제 사용률이 기대보다 낮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가 사라지면 자금 조달이 막히고 자금 조달이 막히면 데이터 센터 확장이 멈추고 확장이 멈추면 칩 주문이 줄어듭니다. 그때 시장은 갑자기 묻습니다.
우리가 본 건 수요였나 아니면 수요처럼 보이게 만든 공급자의 투자였나? 영상 맨 앞에서 던진 그 질문이 정확히 여기로 돌아옵니다. AMD의 이번 투자는 아직 작습니다. 엔비디아의 거대한 생태계와 비교하면 작은 파도입니다. 하지만 작은 파도가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보여줄 때입니다. 이제 AI 반도체 전쟁은 칩 성능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고객을 확보하고, 누가 전력을 확보하고, 누가 클라우드 용량을 먼저 깔아놓고, 누가 자기 생태계 안에서 돈을 더 오래 돌릴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건 발표 금액 하나가 아닙니다. 텐서웨이브의 실제 사용률, 그리고 AMD가 이런 투자를 앞으로 얼마나 반복하는지,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AMD는 더 이상 엔비디아를 비판하는 위치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만든 게임의 룰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룰은 강력합니다. 돈을 넣고 고객을 만들고 고객이 다시 칩을 사고 그 칩이 다음 투자를 부릅니다. 이게 생태계라면 AMD는 드디어 AI 클라우드의 발판을 얻은 겁니다. 이게 버블이라면 AMD도 이제 같은 원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블이요? 버블이면 어떻습니까? 순환금융이든 거품이든 그 돈이 도는 동안 칩은 팔리고 데이터 센터는 올라가고 실적에는 잡히고 그렇게 우리 주식만 올라주면 땡큐죠.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심입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